나를 집요하게 계속해서 찍어대는 그 무엇,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가든 저를 지켜보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전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하다가 방송을 좀 하게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강연장에 강연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카메라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저를 찍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능 같은 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한두 번씩 하면서 이제는 1박 2일, 많게는 2박 3일 동안 이제 카메라가 계속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달고 있는 이 핀 마이크를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계속 차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그 방송계에서 그런 잔 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킨 채로 화장실을 가거나 뒷담화를 까거나 그리고 이제 그게 워낙 방송용 고급 마이크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방에 들어가면 고프로를 한 6개, 7개를 달아놔요. 정말 리얼한 모습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한두 시간 정도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내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이크도 찾지, 누가 와서 이렇게 딱 달아주시지, 그리고 어디를 가면 막 카메라 막 3-4대가 나를 보고 있지. 그런데 이게 한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2박 3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실수가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6명, 5명이서 여행 가잖아요. 다 마음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패가 나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거의 가까이, 심지어는 잘 때도 리얼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놨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 하고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노이로제가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확인하게 되고 덜컥 놀래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을 어디서부터 이게 녹음된 거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말을 좀 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조심하는 거지만 다르게 말하면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은 끝나면 끝이지만 인생에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붙는 그 무엇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나를 집요하게 계속해서 찍어대는 그 무엇,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가든 저를 지켜보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강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냐면 그것에서부터 해방된 기분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제가 좋아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도 나처럼 이런 해방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걸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 카메라 마이크가 뭐였던 것 같냐면요, 전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명문, 흔히 말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네. 대학도 있고. 저는 오연 고등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오연 중을 갔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뺑뺑이 돌리는 거였는데 이제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볼이 탁 나와서 번호 적힌 학교로 가는 건데 오연 중을 가고 싶었는데 저는 동중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뺑뺑이부터.
이게 동중 다니면서 오연중을 지나가서 동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러워하면서 보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제일 잘 맞는 거는 저는 예체능이 나요. 아니면 공예품을 만드는 뭔가 그것도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간 전공은 전자과 나왔습니다. 맨날 땜하는 거예요. 납땜. 설계도 만들고. 정말 저랑 일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뭘 못하다 보니까 뭐가 낮아지냐면 자존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좀 잘한다 뭐 이게 좀 필요한데 내가 봐도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떨어지고, 기능사. 그러니까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돈 뺏겨 보셨어요? 돈은 보통 누구한테 뺏기죠? 선배한테 뺏겨요. 저는 동기에게 뺏겼어요. 그게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 학력에 대한 열등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강연을 할 때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되게 독특하게요. 딱 와가지고 하나만 물어봐요. 제주도 사투리로. 오고 나와수가 일고 나와수가? 번역하면 오고 나왔습니까? 일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공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약간 그때는 필름이 빨리 가나요? 천천히 가나요? 천천히 가면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서 공고, 약간 이런 느낌? 실제 그분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의 상이 그분들이 하나 정도를 그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100개를 갖고 있으니 순간 곱하기가 해서 100이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열등감은 제가 보기엔 곱하기 같아요. 내 안에 0이잖아요. 그럼 남들이 100으로 봐도요 0이 돼버려요.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100이 있으면 남들이 그렇게 2개만 느껴도요 200처럼 느껴져요. 나 그 대학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그 대학 간 거. 나 이혼했는데. 나 이런 상처가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 친구는 피아노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엄마를 안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열등감이 이제 아주 가득할 때였는데요. 저 이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 안 시켜주니까 무슨 생각이, 제가 정말 못난 놈처럼 말도 했습니다. 야, 내가 한의대였으면 소개시켜줬겠지, 너. 왜? 성악가니까 창피하니? 졸업해가지고 진로 불투명하니까 좀 소개시키기 그렇지. 그냥 사실대로 말해. 그게 편해. 이런 못난 놈. 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는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봐, 세상이 이런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네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강사님은 강연도 이제 하고 세바시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텔레비도 나갔으니까 열등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강연계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강사 될 수 있어요? 그런 질문 꽤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꽤나 큰 극장에서 1000명, 2000명 콘서트도 수십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뭘 느낀 적이 있냐면요. 야, 되게 아이러니하게 오페라 하우스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 주인공으로 나 혼자만 서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을. 그럼 주인공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나 여기서 노래하려고 15년 준비했었는데 결국 노래를 못하게 됐네. 결국 이 자리에 서서 말하고 있네. 중요한 건 이걸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도 아니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아니고요. 더 큰 게 뭐였냐면요. 나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결국 그걸 못하게 됐네. 그러니까 인간의 열등감은 제가 보기엔 어떤 포지션에 국한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리 괜찮은 곳에 있어도요, 그게 열등감의 시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취약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상대적으로 괜찮은 위치에도 있고 괜찮은 소유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열등감이 저를 오랫동안 카메라처럼 수십 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카메라는 어떤 거 혹시 있으세요? 혹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그게 있다면 제가 보기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 같아요. 그리고 그 카메라는 너무 오래 따라다니잖아요.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하거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고맙게도 그런 것에서 많이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거기에서 좋아졌을까? 내가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나 소유물이, 지식이, 영향력이. 근데 이게 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직적으로 보면 요 밑에가 있고 또 위에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작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우주는 수직이나 수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는 입체라는 거예요.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든 옆으로든. 우주는 3D, 4D. 그런데 내 의식이 인생에 수직이거나 수평적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든 인식이든 그게 되면서 훨씬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럼 자유의 결과는 뭐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인정이 되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너무 내가 혜택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의 사람이나 현상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알게 된 것들을 소개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까라는 그 마음에서 인간이 찾아오는 어떤 평화가 있더라고요. 그 자유의 핵심은 외부의 세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잘했을 때 거만해지지 않고 내가 못할 때 내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이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혹여나 우리를 그렇게 24시간, 며칠,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 따라다닌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무관중으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만간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고 또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신촌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가면 독수리 한 마리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대리석에 문구가 써여 있습니다. 그 문구는 뭐냐면, 아시겠는 분은 아시겠죠?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비단 이 문구를 종교적으로만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세상에 정말 괜찮은 이치를 알면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이러저러한 우리 삶의 실존적인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매 좋은 통로들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